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매섭습니다. 이제 곧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이 찾아오는 일만이 남았는데요. 유난히 짧아서 더 아름다운 계절이죠. 3월 말경에 벚꽃이 개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따스한 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3월 둘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조합장, 오당사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 곳곳에서 깜깜이 선거로 얼룩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3월 11일 오전 7시 거창 각 투표소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날 조합원들은 투표소에 길게 줄을 서는 등 공직선거보다 더 뜨거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최종 후보자 등록 후 거창 지역 변상기 산림조합장, 최창열 축협조합장, 윤수현 사과 원예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거창농협 이화영 후보 1,376표, 남거창농협 허원길 후보 889표, 동거창농협 이재현 후보 754표, 북부농협 신화범 후보 1,002표, 수승대농협 경희호 후보 601표, 신원농협 구교천 후보가 369표로 첫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4년에 대해서 저희 축협 조합원들께서 맡기신 부분 조합원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4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무투표로 당선시켜 주신 1,400여 조합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합원의 건직 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조합원들이 참 열심히 저희를 성원해 주셔서 당선됐는데 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창 발전에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26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 우리 농민조합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생산한 밤한톨 모든 작곡 한 주먹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일 동안 같이 해준 후보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과 우리 조합 발전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렬히 응원해 주신 우리 조합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도지사나 거창 군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닌가. 거창군과 같은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줄어드는 인구입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인 시책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어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고민이 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거창군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창의 북부권에 위치한 웅양면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웅양 일반 산업단지는 거창의 경제 발전에 필요합니다. 웅양 일반 산업단지는 당초 웅양면 중림리 산 136번지 일원에 68,613제곱미터 규모로 2009년 허가를 받았으며 당초 계획으로는 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2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가 바뀌고 사업 목적이 의심을 받는가 하면 각종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완공 예정을 3년이나 넘긴 2015년 3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경남도에 신청한 주체는 거창군이고 최종 허가권자는 경남도지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2010년 6대 거창군의회 출범 직후부터 6대 군의회에서 허가가 잘못되었음을 계속해서 지적하였고 수십 차례에 걸친 언론의 보도에도 경남도와 거창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동안 방치한 결과 현재도 불법 행위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이 자리는 산업단지로 부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반 산업단지를 위장해서 석산을 개발해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 당시 허가를 내준 김태호 경남도지사나 이를 신청한 양동인 거창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해당 지역 김재유 도의원과 이 지역 군의원이었던 이현영 군의회 의장 및 이창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5대 군의회 전 의원들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허가권자인 김태호 경남지사나 양동인 거창군수 그리고 도의원, 의장, 군의원 등 관계자들은 이곳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둘러보기는 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당시 김태호 지사나 양동인 군수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전 지사인 김두관 지사나 현재의 홍준표 지사나 군수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허가 취소나 원상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를 버려놓고 책임지는 사람 없이 방치된 상태로 주변에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사를 계속하려면 최소한의 법을 지켜가며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부서가 나서는 등의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요구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감사 기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공권력의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법천지 같은 경남도와 거창군의 형태가 계속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상면 인불마을 주민들의 정겨운 손때가 묻은 농기구 등 마을의 역사가 담긴 인불마을 고품 전시관이 3월 13일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인불마을 주민들이 오래된 농협창고를 정비해 만든 90제곱미터 규모의 고품 전시관 개관식이 3월 13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이성복 거창군의회 의장, 남상면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인불마을 고품 전시관은 거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초인 시범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주민 모두가 참여해 만든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농작업에 사용해온 농기구와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각종 생활용품 등 버려지고 사라져가는 소중한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귀중한 농촌마을의 역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이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외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과 출향인들의 향토해를 높이고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꽃동산과 고품 전시관을 조성했다며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내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는 등 문화 복지 분야와 소득 창출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홍기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인불마을은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아 마을 만들기 모델이 되는 마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마을 발전에 대해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마을 만들기과를 신설하고 교육과 컨설팅, 소액 사업 지원 등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거창군 지부는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외식업 거창군 지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까지 더했습니다. 외식업 거창군 지부는 3월 9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홍기 거창군수, 윤병도 외식업 경남도 지회장, 인근 시군 지부장, 거창군 지부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우수 모범 회원에 대한 표창과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 2014년도 주요 사업 결산과 2015년도 예산 승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나눔과 섬김이라는 기부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거창군 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해 따스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신은범 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다 나은 영업 환경과 보다 친절한 이미지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어지는 거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5년에는 더 발전하고 배려하는 지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기 군수는 지난 2월 말 거창에서 열린 MBC 꿈나무 축구 윈터리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외식업 지부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민간 주도의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창군과 K워터 경남 부산 지역 본부는 3월 12일 수질 개선을 해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창군과 K워터 경남 부산 지역 본부는 3월 12일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구축을 통해 거창군의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합천댐 유역의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3월 거창군과 K워터는 낙동강 유역 도랑 살리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전국 최초 유역 통합 도랑 살리기 사업의 준공을 공동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거창 창포원 조성, 마을 도랑 살리기, 댐 주변 지역 지원과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물재해의 체계적 예방을 위한 노후 저수지 안정화, 홍수재해 통합관리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거창군에서 추진 중인 관광 인프라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K워터에서 48년간 축적한 물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국민 물재해 예방에 기여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지방과 정부의 어떤 물관리의 통일화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창포원 관리 문제, 또 도랑 살리기 문제, 복합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같이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면서 앞으로 K워터와 우리 거창군이 아주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물관리 체계를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날 이홍기 거창군수는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거창군의 행정력과 K워터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결합해서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문화관광의 거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송희 K워터 경남 부산 지역 본부장은 거창군에는 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이 조성되고 K워터에는 통합 물관리가 실현되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창출하겠다며 이를 통해 상생 협력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한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월 9일 폐회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 체감 의정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첫째 날인 4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렸으며 박희순, 김종두, 형남현, 김양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져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를 비롯한 6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이어 6일에는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현장을 비롯한 근대 의료박물관 조성사업 현장, 대동로타리 조성사업 대상지,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양난 의원과 이홍희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끝으로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 발언에서 김양난 의원은 무상급식을 되찾아 무상급식 성지로서의 명성을 지키자고 주장했으며 이용희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는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막산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에 발전소 지역 주민대표와 거창풍력발전, 한국남동발전은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창군은 가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대표와 거창풍력발전,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3월 12일 업무 제휴 협약 체결을 하고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가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거창풍력발전 주식회사에서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와 덕산리 일원에 370여억 원의 민간 투자로 풍력 2메가와트급 7기 총 14메가와트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업무 협약에 따르면 거창군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주민 지원 사업으로 생산되는 전력, REC를 구매하게 됩니다. 또한 거창풍력은 주민과 협약한 태양광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막산 권역 관광 자원화 사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홍기 군수는 협약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주민 중심의 군정을 실현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선례를 남겨두었고 가막산 풍력 사업이 우리 군 민원 해결 모범 사례가 됐다면서 가막산을 물맞이길과 연수사, 풍력발전단지,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관측소, TV 중계소, 거창 추모공원과 창포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거창군과 사업 주관사인 대명 GEC는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사업과 관련한 소음, 전자파 등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대표와 함께 영덕풍력, 경주풍력, 영암풍력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상면, 신원면 양지역 주민대표와는 수차례 만나 주민 의견을 조율하면서 회사와 주민 간 상생할 수 있게 협의를 이끌어내 소통 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가막산 풍력단지는 연간 27,000메가와트 전력으로 거창군 4인 가구 기준 7,9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로써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거창군은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도 무턱대고 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러한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영농대학 입학식이 3월 6일 열렸습니다. 3월 6일 거창군 농업인 회의실에서 교육생 90여 명과 유관기관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귀농귀촌 영농대학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시행한 귀농귀촌인 영농교육을 올해부터는 영농대학으로 승격해 운영하게 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총 60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개설 과목은 사과, 오미자 등 2개 품목과 귀농 지원 사업 안내, 성공 귀농을 위한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거창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농업 부문의 후계 인력 확보, 타산업 분야의 경험 인력의 유입으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귀농귀촌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근무하다 귀농한 교육 참석자 강동환 씨는 귀농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족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수려한 자연환경, 우수한 교육 인프라, 편리한 교통 여건, 고소득 농업 장목의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귀농귀촌 적격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창군 보건소는 최근 통합건강증진 이동차량 내부 구조를 전면 변경했는데요. 완벽한 체계를 갖춘 이동차량으로 3월 3일부터 본격적인 거창군민의 건강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신규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보건교육시설, 치과장비 장착, 양치시설 설치 등으로 45인승 버스 차량 내부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로써 체계적인 이동 통합 건강 서비스를 갖추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오지마을,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주상면을 시작으로 건강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통합 건강증진 이동 차량을 통해 농한기에는 매주 2회 면지역을 순회하며 혈압, 당뇨, 일산화탄소, 스트레스 측정, 빈혈, 나트륨, 치매 선별, 우울증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방침, 이솔질 체험, 불소 도포, 틀니 세척, 보건교육으로 구강 건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전국 최초로 버스 안에 양치시설을 갖춘 이동 차량이 학교 구강 보건실이 없는 16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체계적인 구강 건강 행태 개선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과와 포도는 거창을 대표하는 주요 작물인데요. 이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거창 농업과 농촌의 핵심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2015 녹색 농업대학이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창 녹색농업대학은 3월 12일 107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재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입학식사에서 외국의 농산물이 개방화의 바람을 타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이때 대학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성복 거창군의회 의장과 윤수현 거창사과원협조합장, 정창석 동문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학생 대표로 이종국 씨와 최병훈 씨의 입학소감 발표와 정주환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회장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수업은 오는 11월 5일까지 사과학과는 30회 102시간, 포도학과는 20회 63시간으로 대학 교수와 장목연구소, 연구기관, 농촌지도사들의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경남 지역의 무상급식 중단을 한 달 앞두고 급식비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담은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고 있는데요. 유상급식으로 바뀌면서 학생 한 명당 급식비는 연간 40만 원에서 7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본질을 벗어난 정치권에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는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불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십,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